자, 오늘은 그 사람의 행동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유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즉, 이제 돈키호테형과 햄릿형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 돈키호테형은 이상주의자이면서 그 현실 세계와 하지만 가혹한 패배를 맛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고귀한 뜻을 계속해서 꺾지 않는 행동주의자 또는 이상주의자를 일컬을 때 돈키호테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형의 기본 삶의 목표는 꿈을 꾼다. 그리고 설령 그 꿈이 이룰 수 없을지라도 나는 행동한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햄릿형은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데, 이게 깊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형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뭐 섹스피어 소설에서 이 햄릿이라는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이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간다 정도가 아니라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결국에는 돌다리를 깨버리고 내과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이게 돌다리를 두들기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좀 우유부단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약간 동경을 보내듯이 저 또한 이 돈키호테형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보내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 그러는데, 여러분은 돈키호테를 어떻게 또 언제 읽으셨어요? 저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를 동화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만화로 보거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뿐이지 그 돈키호테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도대체 어떤 그 정말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벼르다가 이제 도서관에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빌렸더니 책이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하물며 이 책이 뭐 정편은 5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지금 속편이거든요. 속편은 7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무려 정편과 속편으로 나누어진 엄청난 양의 그 볼륨을 가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원래는 그 기발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온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미겔 데 세르반데스라는 작가가, 이분도 이제 공금횡령죄로 감옥을 가게 됐나 봐요. 감옥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책으로 쓴 것이 이제 돈키호테라는 책이라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여기서 또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닥치는 일에는 영원히 나쁜 것도 없고 영원히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뒤집어져서 좋은 것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그 당시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다 익숙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라는 책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성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돈키호테가 그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래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계의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된 거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이 돈키호테의 소설에는 이제 그 주인공 돈키호테가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돈키호테 하면 딱 그 말을 타고 기사복을 입은 것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이름이 이제 여기서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말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못 먹은 듯한 삐쩍 마른 로시난데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시중드는 산초판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속적인 욕심도 많고 수지타산도 빠르고, 그래서 돈키호테가 그냥 이상형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그려지는 등장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여장부 공주 둘신의 공주가 나오잖아요. 이 둘신의 공주는 누구나가 어느 인생이나 그 각자의 인생이 소설이라면 그 소설 속에 사랑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인생마다 각 인생이 각각이 주인공이라면 이 첫사랑도 그렇고 짝사랑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랑이든 간에 이게 추억 보석함에 다 예쁘게 반짝반짝 들어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그냥 추억 보석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형으로 각색되고 또 내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뇌리에 딱 새겨진 또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둘신의 공주 또한 돈키호테가 실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상의 공주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머릿속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상의 공주가 또 여기 소설에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돈키호테가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고, 와, 뭐 갑자기 홍길동전이나 뭐 그런 거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으면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백성들, 어느 시대나 이게 그 도탄에 빠진 세상, 또 부정과 비리가 없는 세상이 없나 봐요. 이제 이런 세상을 구하고자 다짐을 하고, 또 이 다짐을 하면서 좌충우돌 어이없는 막 무사의 길을 이제 돈키호테가 가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키호테가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지도자 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악당으로 보이는 자에게는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여 상대도 되지 않지만 덤비고 혼내주려고 하는, 그러다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여정들이 그려지고 있는 이 소설이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돈키호테의 내면에는 이렇게 악당으로 보이는 자는 좀 강하게 처치하고 약한 자에게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걸 그리고 있는데, 그 내면 속에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지혜와 이해심이 사실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미친 듯하게 보이는 이면에는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봤더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바리따섬 총독으로 이제 그 산초 판사를 임명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임명해서 보내면서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섬을 다스리게 될 거니까, 섬을 다스릴 때 여러 사항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행동으로 벌을 주어야 할 사람을 말로 학대하지는 말게. 그 불행한 자에게는 형벌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나쁜 말까지 덧붙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네 관할 아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나,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그 형벌이라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과 또는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있는 뭐 생각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덧붙여서 형벌에 형벌을 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 우리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것 자체가 형벌이지, 거기다 어떤 말을 덧붙인들 우리가 그 형벌에다가 우리의 본성 또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근접해 있는 건 아닌가, 또한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도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죽는데, 저는 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기를 뭐 좀 그 상식에 어긋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삶을 갑자기 살거나 행동을 할 때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정말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가는 것 없이 뭐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 주고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돈키호테의 경우 보면 사실 그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또는 소망이 또는 다른 말로 희망이 삶을 견인해가는 이 드라이빙 포스인데, 원동력인데, 그 꿈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도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꿈이 없는 삶은 더 이상 돈키호테의 삶이 아님을 나타내면서 죽게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각자의 꿈이 있고 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돈키호테처럼 실패하고 실패할지라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생각하다가 선한 행동도 놓치는 미련함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뭐 가볍게 접했던 책이지만 사실 돈키호테 책 꼭 한번 읽어볼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재밌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